네, 안녕하십니까. 제 10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77페이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양가로 이번에 경로구성원의 파워 원천과 경로구성원 간의 상호 전성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힘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77페이지. 자, 우리가 힘의 원천, 파워죠, 그죠? 자, 힘의 원천이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자체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이제 객관식 문제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상적, 강압적, 전문적, 중고적, 합법적, 정보적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자체를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힘의 원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다른 경로 구성원들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자산이나 높은 마케팅 기능 수행 능력의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렌치와 라벨은 파워의 원천을 보상적 파워, 그 다음에 강압적 파워, 전문적 파워, 중고적 파워, 그리고 합법적 파워로 나눈다. 정보적 파워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본다면요. 자, 갈게요. 우리가 이제 그 보상적인 파워가 있죠. 보상적 파워다. 자, 얘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돼서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한 2개 정도 100% 쳐놓으시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얘인데요. 핵심 지문에서 이제 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보상적 판매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보상을 제공할 능력이 있을 때 발생되는 파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경로 구성원 A가 다른 경로 구성원 B에게 높은 제품 마진, 제공하게 되는 요인이 되겠죠. 마진과 다양한 촉진 공제를 제공하거나, 자, 우리가 판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키워드가 되는 게 높은 제품 마진. 제품 마진과 판매 독점권. 판매 독점권. 이게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 구성원 A가 다른 경로 구성원 B에게 높은 제품 마진과 다양한 촉진 공제를 제공하거나 판매 독점권을 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있다면 A는 B에게 이러한 보상적 파워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B의 경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강압적 파워입니다. 강압적 파워. 자, 요거는 이제 경로 구성원 A의 영향력 행사에 경로 구성원 B가 따르지 않는 것을 때 내 말 안 들어? 그랬을 때는 거죠. 처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 구성원 B의 기대 때문에 발생되는 파워입니다. 그래서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제공했던 우리가 마진 폭의 인하, 마진 폭의 인하, 높게 책정해서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판매 독점권의 철회, 그 다음에 뭐 제품 선적의 지연, 제품 선적의 딜레이, 지연, 그 다음에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강압적 파워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전문적 파워입니다. 전문적 파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이따가 우리가 문제를 또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고, 그래서 전문적 파워라는 자체가 이제 또 잘 나오죠. 전문적 파워. 자, 그러면 이거는 경로원 구성원 A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고 B가 어떤 지각할 때 발생되는 파워이다. 예를 들어서 소형소매상은 도매상의 전문적인 조언에 우리가 많이 의존합니다. 뭐 의약품, 식료품 도매상, 약국이나 식료품점 등은 이 소형 소매상에게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점포 종업원의 판매 교육, 점포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언회 등의 전문적 지식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이거는 자, 소형 소매상의 판매 촉진 지원 밑줄, 박스, 점포 조공관 간의 판매 교육.
점포,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언 등의 전문적 지식을 행사한다. 여기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의 중거적 파워라는 것은 자, 중거적이라는 자체는 사물의 정도를 성격 따위를 이제 알기 위한 어떤 근거가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것의 표상이라는 거죠, 증거가. 그래서 거래는 하는 게 자체가 이제 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통업체, 이런 유통업체와 거래한다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긍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거적 파워는. 그래서 경로 구성원 B가 A의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A가 B에 대해서 가진 영향력입니다. 파워. 경로 구성원 A가 매력적인 집단이면 B는 그 구성원이 되고 싶어 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파워. 자, 우리가 미음번 합법적 파워죠. 자, 얘는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계약이나 특허권, 그래서 계약, 특허권, 계약에 의해서나 아니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구성원이 없는 구성원을 이제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합법적 파워죠. 그래서 합법적 파워는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B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경로 구성원 B가 믿기 때문에 발생되는 파워이다. 그러나 마케팅 경로가 수직적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전통적 마케팅 경로의 경우는 공식적인 파워의 인계 구조는 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보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정보적 파워인데, 정보적 파워는 그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잡는데 정보적 파워.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정보적인 그 파워는 경로 구성원 A가 B에게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하거나 B가 몰랐던 일의 결과들을 지적함으로써 A가 B에 대한 가진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A의 정보적 파워는 A의 전문성보다는 A가 하는 주장의 논리성을 B가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영향력이라는 점이에요. 전문적 파워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전문적 파워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는 설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향력 행사는 설득이다. 그게 가장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유통 경로상의 파워 원천 사례가 이제 오른쪽에 79페이지 여기 좀 체크를 해야 될 내용이죠. 자, 보상적 파워는 같지만 판매 지원, 영업 활동 지원 박스, 그 다음에 마진 폭의 증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밑에 계약.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내용 중에 지역 독점권을 이제 제공된다. 지역 독점권, 판매 독점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는 거고, 그다음 강압적 판매라는 파워라는 것은 상품 공급의 지연, 대리점 보증금의 인상, 전속적인 지역권의 철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고, 자, 합법적 파워는 뭐예요? 계약, 상표 등록, 특허권 이런 게 이제 키가 되겠죠. 중고적 파워는 유명 상표를 취급하는 긍지와 보람, 그 다음에 유명 업체 또는 관련 산업의 선도자와 거래한다는 긍지. 자, 그래서 이제 강업적 파워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민주화에 좀 화두가 되겠죠. 각각 의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속적 지역권의 철회 같은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강압적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의뢰 관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대리점에 대해서 유통경로상의 이제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 문제가 이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뭐 대리점과에 대한 강압적 파워가 또 불매운동을 또 하게끔 되는 거죠. 중고적 파워는 그냥 유명 상표를 취급한다는 긍지와 보람, 유명업체 또는 관련 산업의 선도자와 거래한다는 긍지. 자, 전문적 파워는 경영관리에 관한 상담과 조언입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전문 지식, 경영정보, 시장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원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밑에 나와 있는 파워 원천의 효과와 결과는 그냥 찾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파워 원천의 효과는 강압적 파워는 그 자체가 부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경로 내 어느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강압적 파워는 유통경로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증가시킵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이제 불만이 생기죠. 그다음 반면에 이제 보상적 파워는 긍정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와 부합되기 때문에 갈등을 좀 감소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중고적 파워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강압적 파워라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강압적 파워 박스, 갈등을 증가시킨다 박스. 증가시키는 반면에 중고적 파워, 전보적 파워는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강압적 파워가 갈등을 증가시키고, 얘는 갈등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어때요? 중고적, 그 다음에 전문적, 정보적 파워는 좀 갈등을 우리가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페이지 넘기시면은 뭐 유통경로의 갈등의 유형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경로 갈등의 구분 참고. 그 다음에 유통경로상의 이제 갈등의 유형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평적인 갈등과 수직적인 갈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유통경로 갈등의 유형은 유통경로 갈등의 유형은 자, 우리가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최종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수평적 갈등이라는 건 유통경로상의 동일한 수준 단계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인 도매상끼리 서로 갈등인 게 이게 수평적 갈등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직적 갈등은 다른 단계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계가 우리가 이거는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 갈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직적 갈등은 이 유통경로상의 서로 다른 단계 수준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말하며, 수평적 경로 갈등보다는 더 빈번하게 발생되는 경로 갈등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참고 인지적 감정적 갈등, 행위적 표출된 갈등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가로 5번은 80페이지 기출에 꾸준히 뭐 한 문제 정도는 이제 꾸준히 한번 1회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 표준 하나 정도만 해놓으세요. 77 우리가 이 80페이지는. 그래서 우리가 유통 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입니다. 유통 경로 갈등의 발생의 원인. 자, 이거는 이제 1회부터 꾸준히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갈등 사례 정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참고적으로만 볼 얘기인데, 자, 유통 경로 갈등의 발생 원인도 그냥 제가 밑줄만 치겠습니다. 유통 경로 갈등은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 경로 갈등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의 목표를 간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자, 도매상, 최종 소비자가 서로 간의 양립 불가능성, 각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마케팅 가업과 가업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이 또 불일치될 수 있고요. 구성원들 간에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목표들 간의 양립 불가능성, 의견 불일치,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목표들 간의 첫 번째 넘버링을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양립 불가능성.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통 경로에 대한 이 갈등은 경로 구성원들이 목표가 항상 이 골이라는 목표가 양립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로 구성원들 간의 성장성과 수익성 목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때 대규모 제조업체는 신속한 시장의 침투를 위해서 항상 시장 침투, 마케팅에서 시장 침투 가격이라는 건 저가격이죠. 원하는 소형 소매자들 수익성 증대를 위해서 고가격을 원하는 경우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증대하려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고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하려고 한다면 대규모 제조업체와 과거의 영업 방식을 고수하려는 소매업자들 간의 갈등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그 의견 불일치입니다. 의견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 경로 갈등, 각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마케팅 가업과 가업 수행 방법에 있어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자, 이 또한의 예의가 있죠.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는 어떻습니까? 한 경로 구성원들이 다른 경로 구성원에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가업을 할당할 경우에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경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자,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지각이 불일치한다는 얘기죠. 불일치한다. 그래서 경로 구성들 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됨에 따라서 갈등이 유발된다. 뒤에 문제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업자들이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업자가 영업사원들이 또 생산 및 납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 초과 달성이 또 급박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자 영업사원들은 또 소매상의 목표와 머천다이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건 제목 위주로 가져서 우리가 출제가 뭐 간혹 가다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별표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챕터를 바꿔서 유통 경영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제 2장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1장입니다. 우리가 했던 게. 1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 2장은 조금 좀 떨어져요. 2장은. 근데 2장 자체가 이제 제목 자체가 우리가 경영 전략이죠. 유통 경영 전략. 그러니까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 경영 전략을 잘 할 것이냐. 유통 경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용을. 자, 그래서 제1절 유통에 대한 경영 환경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일단은 뭐 제목만 이제 적어 놓는데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제1절 유통 경영 환경 분석. 유통 경영 환경 분석.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유통 경영 전략에 대한 의의를 가면, 자, 전략은 뭐예요? 전략에 대한 밑줄 쳐보세요. 환경의 제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사용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즉, 조직이 목표를 세우고 기업 활동의 제약 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고 환경에 대해 조직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경영 전략과 전략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뭐 디귿번에 전략 경영 정도만 별표 쳐놔보세요. 이 전략 경영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략 경영. 자, 얘는 이제 기업이 설정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자, 이를 통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경영 활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자금 정보 이런 것들로, 그래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경쟁 기업에 비해 어떻게 경쟁 우위에 획득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경영 활동이다. 그래서 유통 경로 전략에 대한 중요성은 뭐 조직의 환경 적응 능력 촉진,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다양한 경영 활동을 통합, 이것들도 한번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겠죠. 어디냐? 8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별표 쳐넣어서 가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영 전략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경영 전략의 유형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는데요. 83페이지입니다. 자, 양가로 2번이죠. 자, 경영 전략의 유형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업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능 전략이 됩니다. 자, 세 가지를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기업 전략을 쓸 수 있죠. 기업 전략을 쓰고 사업부를 둡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을 쓰면서 자, 뭐 LCD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부 부서를 이제 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래서 가전제품은 뭐 우리가 또 기능적인 것은 뭐 가전제품 이 전략에 그 안에 경영기능 전략이 있다는 거죠. 경영기능 전략.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사, 재무서부터 뭐 생산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살펴볼게요. 자, 기업 전략으로 갑니다. 기업 전략은 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과의 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가장 상위의 경영 전략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전략. 그래서 기업 전략은 다각화,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과 같은 결정이나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신규 사업의 진출과 기존 사업 부분에서의 탈퇴와 같은 결정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입니다. 사업 전략. 얘는 어때요? 기업 전략에 종속된 하위 전략이다. 그래서 기업이 경쟁 대상 기업보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전략이다. 뭐 핸드폰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자, 기능적은 이제 가장 낮은 전략인데요. 우리가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 종속된 하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위 전략이다. 그래서 얘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조직, 회계, 연구, 개발 등 경영 관리의 제 기능을 결정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에 대한 우리가 유통 기업의 비전과 목표. 자, 이거는 이제 뭐 순서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정도. 그래서 이제 순서 정도를 알아두시고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통 기업의 우리가 그 비전과 목표의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라는 거 보겠습니다. 단계는 항상 우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83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경영 전략의 어떻습니까? 그 수립 단계죠. 전략의 우리가 수립 단계다. 자, 일단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기업의 미션이죠. 그래서 미션. 전체를 본다면 기업 사명. 우리가 이제 미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경영,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요. 항상 그 첫째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뭐 사명, 목표, 전략, 전술 관리, 업무 운영 이런 것들도 이제 첫 홈페이지에 장식해 놓은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명, 미션은 이제 경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이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또 전략 짜겠고요. 그 다음에 전술과 관리를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운영입니다. 업무와 운영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전략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적 전략.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CEO라든지 대표이사, 그래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경자가 결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술과 관리라는 것은 좀 장기보다 중단기적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건 이제 중간 관리자의 결정입니다. 중간 관리자 결정. 중간 관리자의 결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운영은 제일 이제 낮은 단계죠. 자, 이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현장 책임자 결정.
현장 책임자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눈다면요. 우리가 목표와 전략까지나 이제 이 비정형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전형적, 정해진. 그러니까 비정형적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형적은 이제 정해진. 정형적 의사결정은 이제 정해진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기업 사명에 대한 정의. 사명은 이 사업 영역의 규정, 그다음에 시장 지향성, 실현 가능성, 동기부여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자, 기업 목표에 대한 설정입니다. 오브젝티브. 그래서 이건 중요한데, 이 기업 사명은 구체적인 경영, 어떤 목표로 전환되었거나 아니면 목표에 의한 경영. 자, 우리가 목표에 의한 경영을 나중에 이제 수행한다는 걸 MBO라고 이제 배우실 겁니다. 이게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되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이 또 선행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은 이제 기업이 목표를 설정한 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죠. 옆에 쳐놓으시고. 그래서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기업이 각 사업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즉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에 대한 수립,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은 또 크게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다각적 성장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용 중에서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경영 전략 수립 단계인데, 자, 이건 한번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 또 이제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보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우리가 사명, 목표, 전략, 전술 관리, 업무 운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신다면 요 내용도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물론 지금 수립 단계가 약간 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순서를 보신다면 이거와 유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나중에 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는 어떻게 돼요? 먼저 기업의 사명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기업 목표의 설정, 기업 목표의 설정. 그러니까 저 단계를 미리 예습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연결돼서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성장 전략의 수립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 사명의 정의는 받고, 그 다음에 기업 목표의 설정은 목표에 의한 경영이 수행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성장 전략에 대한 수립은 우리가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해서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에 이제 밑줄 좀 쳐놓아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은 또 크게 집약적 성장, 통합적 성장 및 다각화 성장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우리가 볼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제목 위주로 2번 전략 결정의 고려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이 바꿔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 파악이다. 외부 환경 파악. 그 다음 밑에는 내부 환경 파악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외부 환경은 기업 경쟁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외부 환경을 파악한 외부 기회라든지 우리가 위협. 내부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업 자신의 능력은 어떠한가 내부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내부 역량이 강점인지 약점인지를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경영 전략, 경영 철학. 그래서 기업이 방향을 제시하는 경영 철학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죠. 사회적 책임 같은 게 또 요새 많이 이슈화 되죠. 그래서 전략 수행 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또 고려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경쟁 구조의 환경입니다. 경쟁 구조의 환경이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포토의 어떻습니까? 산업 분석 같은 게 이제 경쟁 구조 환경으로서 5가지 요소를 또 제시하고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고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7로 가십니다. 357로 가시면 자, 357에 우리가 몇 번 문제를 보냐면 7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7번 문제를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다음 전략 경영점 고려해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법적 책임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 내용까지가 10강이었죠. 그래서 10강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자, 77페이지 가서 힘의 원천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파워, 그 다음에 강압적, 전문적, 중고적, 합법적 파워, 정보적 파워는 좀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같고요. 5가지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 그 80페이지 가시면 유통 경로 갈등에 대한 발생 원인, 목표들 간의 양립 불가능성, 그 다음에 의견 불일치, 현실에 대한 지각의 차이 정도,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경영 전략에서는 뭐, 오른쪽 경영 전략의 유형이 기업, 사업, 기능,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수립 단계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전략 결정의 고려 요소는 뭐,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쭉 있는데 법적인 것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11강서부터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